행복한 결혼에는 6개의 필수 조건이 있다. 첫째는 믿음이고 나머지 5가지 역시 믿음이다. 결혼 생활에서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한 미국 유명 작가의 말입니다. 이 희로애락이 공존하는 결혼 생활에서 부부가 서로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의미겠죠. 이 신랑과 신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며 살자고 결혼을 약속하는데요. 서로에 대한 신뢰 그리고 결혼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실제 결혼이 성립됩니다. 그렇게 시작한 결혼, 천년만년 행복할 줄 알았는데 몰랐던 배우자의 비밀이나 숨겨졌던 병력, 거짓말을 알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영화나 드라마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자신의 허물을 밝히면 상대방이 결혼을 안 해주지 않을까? 이 정도쯤은 숨겨도 괜찮겠지 하면서 일단 결혼식만 올리면 된다는 생각으로 했던 행동들.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신뢰 깨진 결혼의 결말, 오늘 판결의 재구성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모든 걸 다 알고 결혼할 수는 없겠지만 결혼에서 신뢰는 정말 중요하죠. 첫 번째 사례, 과거를 숨기고 결혼하는 부부 이야기입니다. 우선 변호사님, 어떻게 결혼하게 됐나요? 이 남자는 기관사였어요. 이 남자가 지인의 소개를 한 여성을 만났는데 이 여성이 내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두 번의 결혼 생활도 다 힘들게 깨졌다. 거기에다가 마지막 남편이 폭행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절단한 상해를 입어서 피해자 조사를 받는데 힘들게 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기구한 사연에 이 남성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 여성의 체납된 월세도 대신 내주고 거처가 마땅치 않은 여자를 위해서 자신의 집에서 지내도록 배려도 해줬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이 남자가 직업을 기관사에서 원양 화물선에 승선하는 선원으로 직업이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지는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여자와 통화를 하면서 연락을 하고 지냈어요. 그러던 중 3달 뒤에 외출을 나와서 두 사람은 결혼을 하기로 했고요. 이 과정에서 여자가 남성에게 본인의 임신 사실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혼인신고 직후에 임신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에 대한 결혼에 대한 의지, 사랑 깊어질 것 같은데요. 이때가 근데 이제 기관사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이제 약속을 하고 잠자리를 가지셨는데 성관계를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바로 임신을 하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남자분이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은 가지셨던 것 같아요. 가지셨는데 그때 어쨌든 자신의 아이일 거라는 일단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여자분께서도 그때 당시에는 또 낙태를 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까지도 하셨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아내분은 좀 다독이면서 여느 부부와 다름없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제 신뢰가 쌓이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으로 외출 나온 날이 아무래도 그날에 그런 아기가 생긴 것 같은데 이상하게 배에 복귀한 지 5일 만에 여자에게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잖아요. 네. 그래도 의구심은 있었지만 그를 믿고 결혼을 유지하기로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아내와 연락이 두절된다면서요. 예, 이분 직업 자체가 원양 화물선 기관사다 보니까요. 육지 내려서 잠시 생활하다가 또 시간 되면 또 다시 배 타고 이게 반복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배를 다시 탔죠. 네. 아마 이 여성과는 조만간 혼인신고도 하고 결혼해서 잘 살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직업이 그러니까 일단은 배를 탔어요. 배를 타고 나서 임신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잘 다독거려서 그대로 가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락을 해봤는데 일체 이 여성이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네. 배에 있기는 하지. 그러니까 친구를 통해서 좀 확인을 좀 해달라. 네. 지금 내 결혼할 사람 이제 확인을 좀 해달라 했는데 친구가 이제 가서 확인하고 여기서 좀 문제가 좀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어떤 문제였나요? 아주 깜짝 놀랐다는데요. 예. 친구가 이야기해준 이 여성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어떤 이야기를 한 것 같지는 않고 구체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남성 같은 경우는 그 여성을 믿고 그냥 이제 결혼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신혼집을 알아보게 되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이사하려는 과정에서 그 여성이 그 주소를 그쪽에다 뒀잖아요. 네. 그랬는데 가보니까 검찰청에서 날라온 우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어떤 우편물이었나요, 위원님? 그 우편물에는 네. 체포통지서였는데요. 체포통지서요? 체포통지서는 과거에 이 여성이
조건 만남이라고 그러죠. 네. 뭐 그런 거 등등 그 성매매 관련된 거 아니면 성매수남을 공갈쳐 가지고 허위 신고하는 그 과정에서 돈을 뜯어낸 거 뭐 이런 거 혐의 등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이러한 거짓말다. 아내의 지금 상황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거짓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여성이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친자가 아니다라는 판명이 됐습니다. 결국 남편이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재판부는 혼인 당시에 아내가 무고와 공갈 등 범죄 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도 몰랐고 다른 남자 아이까지 임신한 사실은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혼인 취소 사유를 인정을 했습니다. 또 소송 비용도 모두 아내가 부담해야 된다고 네. 판단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혼인 취소도 취소지만 거의 뭐 정신적 위자료까지 청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뒤에서 이제 언급을 하겠지만 혼인 취소의 경우에도 일단은 그때까지 만들었던 실질은 보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 당시에 이렇게 악적 있다 중대한 사유를 인지를 하지 못하고 혼인을 했을 시에는 나중에 이제 혼인 취소가 됐을 때 그 책임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위자료 청구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변호사님, 남편 입장에선 자신의 아이가 아닌 지금 아이가 지금 등록이 돼 있는 네.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혼인 취소가 된다 하더라도 이 결정을 받고 난 다음부터가 부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혼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냥 혼인 중에 있었던 아이는 자신의 아이가 되는 것이고 자신의 아이로 지금 가족관계 등록부에도 기재가 돼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친생 부인의 소, 그러니까 나와 우리 아이 간에는 친자관계가 아니다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요. 이 소송을 통해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야말로 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사실 전과를 숨기는 거, 과거를 숨기는 거 그야말로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사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같은 걸 숨기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네, 지난 2017년 12월에 결혼정보 업체를 통해 만난 남녀가 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1월부터 동거를 시작해서 한 달 만에 혼인신고를 했는데요. 이 남편이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돌변한 게 문제였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과음을 한 건데요. 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3차례나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실 남편은 아내를 만나기 전에도 이렇게 과음을 하고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요. 아내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 심각해서 치료까지 받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했던 겁니다. 이 경우에도 혼인 취소가 가능합니까? 네, 이 사안은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네. 이제 알코올의 의존 정도가 이제 과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던 사안인데요. 일단 알코올 중독을 속이고 결혼을 했고요. 하고 나서도 지금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2개월 정도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치료를 받았다. 입원 치료까지 받았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에 대한 의존증이 매우 심했던 사람인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게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혼인 당시에 그런 사유를 알지 못하고 결혼했을 시에는 이 사안은 재판부에서는 혼인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판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 암이나 혹은 뭐 중대한 병, 질환을 숨기고 결혼했을 경우에도 혼인 취소가 가능합니까? 그 경우에도 사실 혼인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혼인을 이어가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될 때에는 혼인 취소가 가능한데 근데 사실 이제 재판부에서 성기능 관련해서 그런 이제 임신에 있어서 이제 장애가 있을 때에는 인용을 한 판례가 있긴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병이나 장애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제 혼인을 이어가는 게 어렵다라고 만약에 판단이 될 것 같으면 하나의 혼인 취소 사유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혼하는 사람 입장에서 나는 이러이러한 병이 있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우리 가족 중엔 이러이러한 질환으로 문제가 있거나 뭐 돌아가신 분이 있어 이렇게 세세하게 다 말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느 기준까지가 혼인 취소가 되고 안 되는지 조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혼인 취소를 인정하는 기준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것을 이러한 이유로, 예를 들어 아까라면은 뭐 지병이라든지 아니면 알코올 의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이 불가능해야 돼요. 아까 알코올 의존증 사례 같은 경우는 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이 부부 생활이라면은 부부로서 사회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거의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런 병이 있는 줄 알았다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숨기는 게 상대방의 결혼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중대한 그 정보를 숨겼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법원은 이러한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심각한 것이 아니면 부부는 서로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부부가 서로 도와주고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이것을 혼인 취소 사유로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심각한 지병이라거나 아니면은 평생을 함께 가야 해서 이것이 있었다고 하면 나는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정도의 심각한 지병이다 라고 한다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명쾌하게 좀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들어도 중대한 거짓말을 한 사례들을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도 아리송할 만한 사연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사실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네. 앞두고 있을 때는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좀 잘 보이려고 자신의 네. 조건을 과장해서 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번에 살펴볼 사례도 그러한 경우라고요. 누구나 아마 결혼하기 직전에 약간의 거짓말은 해요. 이를테면 당신 나하고 결혼하면 죽는 날까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고, 이건 철저한 거짓말이거든요. 네. 그리고 뭐 학교 같은 거, 학력 같은 거 적정히 속이고 돈도 또 꽤 많은 것처럼 하는 경우 있지요. 네. 그게 다 사기 결혼이면 다 이혼해야 될 거예요, 아마 거의.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이 아내 되시는 분이 결혼 정보회사를 통해서 이제 남편을 만났는데요. 이 남편이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외국에 있는 유명 대학, 경영대학원을 수료했다. 그리고 재산도 한 3, 40억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좋은 조건 아닙니까? 네. 그런데 사실상 나중에 봤더니, 이 사람은 그 대학의 단기 과정을 마친 정도고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쓰고 있기 때문에 가진 재산도 없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는 이거 난 사기 결혼을 당했다. 그래서 혼인을 좀 취소해달라. 이런 소송을 냈는데 법원에서는 다소 부풀린 거 정도, 이런 거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네. 과정의 정도가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혼인 취소 사유는 되지 않는다. 다만 부부간의 신뢰는 이미 깨졌다. 아까 믿음 처음에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혼은 하고 남편한테 그래요? 위자료는 지급해라 하는 그런 판결을 냈다고 합니다. 네, 혼인 취소는 안 되는데 이혼은 가능하다. 이 부분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남편이 과장은 했지만 지금은 거짓말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내가 재력가라고 속이거나, 아예 대학교를 안 나왔는데 내가 뭐 서울대를 나왔어, 혹은 뭐 정말 유명 대학을 나왔어, 이런 경우에도 혼인 취소가 안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유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결혼할 때 하나의 요건으로서 이제 고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네. 이제 자신이 부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일부를 주겠다라고 속이고 이제 결혼을 했던 경우에 혼인 취소에 해당한다라는 이제 그런 판례가 있긴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여자분께서 부동산 경매로 인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고 300억 가까운 돈이 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재산 중 일부를 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이 여자분께서 남자분에게 재산 하나도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결을 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사유가 있는 만큼 이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판결을 했고요. 그래서 재판부는 생활고를 겪고 있는 남자에게 재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한 것은 이제 혼인 취소의 사유가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혼인 취소를 인정을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너무 터무니없으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되기도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아까 보니까 혼인 취소는 안 되는데 또 이혼은 가능하다, 이렇게 판결을 했던데 혼인 취소와 이혼의 차이는 뭐예요? 그 혼인 취소와 이혼은 상당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혼인 취소도 결정을 받고 난 이후부터 혼인이 없어지는 것이고, 네. 이혼도 이혼 결정이 나고 나서 혼인이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도 혼인 중에 출생자로 봅니다. 다만 차이점이, 혼인 취소 같은 경우에는 혼인이 취소되는 사유가
결혼하기 전에 발생하는 거예요. 아까 숨긴 악질이라든지 기타 중대한 사유 아니면 아직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안 된 경우 이런 경우들이고요. 이혼은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한 상대방에게 유책한 책임이 있다던가 아니면 더 이상 결혼 생활을 함께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던가 이러한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혼인 취소 소송의 기한 같은 게 좀 정해져 있습니까? 네, 혼인 취소 같은 경우에는 시효의 기간이 있어요. 이 네. 기간이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뭐 병을 숨기거나 이런 것들은 법상 용어로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는 이러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하셔야 되고요. 또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혼인을 했고 이 혼인 의사 표시를 취소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기나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혼인 무효도 있더라고요, 변호사님. 네. 혼인 무효는 뭡니까? 혼인 취소와 혼인 무효는 엄연히 구별이 되는 것인데요. 혼인 무효의 경우에는 일단은 혼인의 의사가 있는지조차도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애초에 이제 혼인 의사가 있고 그 이후에 혼인 취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이 된 경우에는 혼인 취소로 가게 되지만 혼인 무효인 경우에는 애초에 혼인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터 이제 의문이 되는 경우이고요. 네.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내가 혼인을 하겠다 진실된 의사가 아닌 그런 상태로 이제 혼인을 했을 때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고 지금 혼인 무효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서류상으로는 혼인 취소의 경우에는 이제 혼인의 실질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에 남게 되고요. 근데 혼인 무효의 경우에는 애초에 이제 소급해서 혼인이 없었던 걸로 보기 때문에 서류상 기록으로도 남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취소에 대해서는 이제 기한의 제한이 있는데 혼인 무효에 대해서는 이제 소송상 이제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의 제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출생자에 대해서도 중요한데요. 혼인 취소의 경우에는 출생자에 대해서는 이제 혼인 중에 출생한 그런 아이로 이제 보게 되는데 혼인 무효의 경우에는 애초에 혼인 관계가 없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혼인 중에 출생했던 그런 아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네. 좀 어려우시죠? 이혼과 그러면 혼인 취소 그리고 혼인 무효 중에서 기록에 안 남는 건 그러면 혼인 무효뿐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은 내가 남편에게 속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아내에게 속았다라고 하면 소송을 제기할 때 혼인 무효를 소송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기록에 남지 않기 위해서. 네. 근데 혼인 무효는 그 사유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혼인을 할 생각 자체가 없었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보통은 상대방의 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혼인 그 서류에 도장을 몰래 찍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연예인 상대로 한 혼인신고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주로 혼인 무효가 되고요. 일반적인 사유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군요. 네,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이혼과 혼인 취소, 혼인 무효까지 그 차이점도 알아봤습니다.